안녕하세요. 오늘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강의를 녹화해 봅니다. 웬만하면 편집하지 않고 한 큐에 가려고 하니까 버벅이는 게 있더라도 정성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기 바래요. 음, 오늘 하고 싶은 건 사진을 한 번에 올리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번에 어떻게 올리는 게 뭐냐? 제가 떼렉틱 보통 사진을 볼 때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죠.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볼 때는 여기를 간다면 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는 게 많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저는 몇 가지 트릭을 써서 이렇게 주소만 누르면 한 페이지에 모든 사진이 나오는 방식을 쓰고 있죠. 왜 안 나오지? 이상한데? 자, 지금 인터넷이 약간 이상해요. 공유기가 만원짜리라서 이상하다. 짜잔, 됐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뜨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뜨는 것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페이스북에서처럼 하나하나 사진에 태그를 해서 뭐 페이스북 상에 공유를 한다거나 뭐 댓글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지만 보통 제 경험상 300장이나 200장 이렇게 올린 사진은 댓글이 잘 달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보기만 할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 방법을 고안해낸 건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두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저는 이 페이지 그 기술을 조합해낸 거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잔머리죠.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일단 티스토리 가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드롭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티스토리와 드롭박스 가입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먼저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저는 그 두 가지 기법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 리사이즈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진 리사이즈 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윈도우에서는 포토웍스를 쓴다거나 맥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인 아이포토에서 커맨드 시프트 E를 누르면 출력이 돼요. 최대로 하니까 용량이 좀 크더라고요. 1200 정도 하고, 1200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고 어제 승인 누르면 현재 보시는 이 사진들은 제가 옛날에 사용기 때 쓸까 해서 리사이즈로 해놨던 사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공개해서 제 블로그 어딘가에 써있죠. 지금 사진들이 나왔죠. 커맨드 파인더를 보면은 가 아니라 드롭박스가 아니라 이벤트 리사이즈 임시 폴더에 여기 넣어놨었죠. 여기 보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사진들이 보입니다. 다 제 추억의 사진들이죠. 옛날에 걱정 없이 또 잘 놀러 다녔던 시절들의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한 페이지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티스토리에 올려야 됩니다. 일단 제 개인 티스토리 계정을 가보면 제가 올렸던 사진들 있죠.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왜 티스토리를 하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른 외부 링크를 하게 되면 엑스박스가 떠요. 외부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뜰 때가 많은데, 티스토리는 제가 지금 한 4년째 5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본 적이 없어요. 참 대인배죠. 다음이 여러모로 네이버가 지금 인터넷 업계 1위지만 항상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가지 아이디어 편의성에서는 다음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티스토리인데 왜 다음이냐? 티스토리는 옛날 테더보드? 무슨 보드라는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블로그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다음하고 합작을 하면서 티스토리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올리죠. 사진을 여기 파일 첨부 떠라 파일 찾기 이제 올려야죠. 아까 그 경로로 가서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A를 누르면 보통 다 돼요. 근데 맥에서는 커맨드 A를 누른다고 해서 전체 선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끝과 끝을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올리죠. 아주 훌륭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속도 보면 764 막 나오죠. 이런 거 나오는 거 신기하죠? 윈도우도 기툴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아이스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유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 유료 구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건너뛰었네.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이 가운데 정렬 삽입을 누르면 아주 친절하게도 한 칸 한 칸씩 떼어져서 사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만약에 그냥 컨트롤 C 하고 V를 누른다 그러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되네. 컨트롤 V를 누르면 붙긴 하는데 이 사진들의 주소가 내부 주소로 저장이 돼요. 아닌가? 내부 주소로 저장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이제 포스팅이 된 거죠. 됐어. 포스팅 됐어. 됐다. 그리고 이걸 띄워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이 한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페이지 자체를 공유하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이 페이지를 다른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보게 하려면 전체 공개를 띄워야 돼요. 근데 전체 공개를 띄우게 되면 그냥 엄한 사람들이 보고 나름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그냥 찝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그 특정 소스에게 제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소만 보내주면 공유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 맨 위부터 맨 아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다시 글쓰기로 가요. 글쓰기 창을 제가 띄워놨죠.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주소들이 와서 붙습니다. 붙는데 아까하고는 주소가 형태가 달라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 블로그 지금 세팅이 가로 1000을 최대로 해놔서 가로 1000 사이즈고 그 클릭을 하면 제가 했던 전체 사이즈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익스플로러 6, 7 이후부터는 사진들이 브라우저 내에서 리사이즈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화질 개선을 하게 돼요.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진이 깔끔하게 리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 옛날에 그 익스플로러 한 5 시대까지는 사진을 브라우저 상에서 리사이즈를 하면 그 사진들이 계단 현상이 너무 짙어져 가지고 되게 보기 싫었었는데,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대에 좀 뒤처지긴 했지만 이렇게 리사이즈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사진이 깔끔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서 사진으로서 붙인 이 HTML 코드들을 텍스트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복사를 하고 텍스트 편집기를 여는 거죠. 열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윈도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아무 무리 없이 저장이 되지만 맥 같은 경우는 열기 및 저장, 환경 설정 열기 및 저장 가서
파일 저장할 때 유니코드로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처음 했을 때 유니코드가 아니라 뭐 다른 거로 돼 있어서 텍스트 파일이 아닌 서식 있는 파일로 저장이 됐었거든요. 한참 헤매다가 간신히 검색을 해서 해결책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합니다. 보통은 컨트롤 S죠. 맥은 커맨드 S. 그리고 유니코드 UTF-8. 이 UTF-8이 뭐냐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통합돼서 쓰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특이한 게 한글 같은 경우가 특이해가지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 코드 모음입니다. 전 세계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시2라고 하고 도큐먼트 파일 경로를 잘 기억해둬야 뻘짓을 안 해요. 도큐먼트에 저장을 해뒀고 임시2라고 저장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html로 확장자를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HTML 파일은 항상 텍스트라는 뭐랄까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확장자가 텍스트 파일로 돼 있으면 그냥 이 글자 자체만 보여지고 HTML로 돼 있으면 그 인터넷상에서 약속된 브라우저끼리 약속된 형태로 이 코드들을 읽어서 사진이나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출력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진을 출력하는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맥은 이게 떠요. 윈도우는 안 뜰 것 같은데. HTML 사용 됐고, 이제 데스크탑이 아닌 도큐멘트로 가볼까요? 사실 어제 이거 가지고 연습했었거든요. 그리고 임시1을 HTML로 된 걸 갖다 놓으면 짜잔 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파일을 인터넷상에 공유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 임시1 HTML 파일을 일일이 전송하면 그것만큼 또 번거로운 일이 없어요. 그럼 스마트하지 못하지, 인텔리전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인터넷상에서 주소로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나름 IT 쪽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와중에서 이러한 작은 파일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드롭박스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드롭박스밖에 없어서 한번 드롭박스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는 원래는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만 주소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인지 드롭박스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주소로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퍼블릭 폴더 바깥에 있는 드롭박스 파일들을 공유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와, 이거 추억의 과제들이네. 맥은 이렇게 우클릭하면 이 메뉴가 있어요. 윈도우도 똑같아요. 드롭박스 폴더 안에서 우클릭을 하면 링크 공유가 뜹니다. 링크 공유를 누르면 웃긴 게 이 드롭박스 틀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파일이 공유되게 됩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이 파일을 퍼블릭 폴더 안에 넣었다. 공유 링크 복사하면 아까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곧바로 다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이렇게 돼요. 이 브라우저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파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야 가만히 있어, 파일이라면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속도가 느려요. 망했어요. 옛날에는
이 드롭박스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영상들을 넣어본 적이 있는데, 영상들을 공유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느려가지고. 그래도 2메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웹페이지를 이제 여기다 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어가 좋아요. 한글은 안 뜰 때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웹페이지라는 폴더,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거고 퍼블릭 폴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퍼블릭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에 우클릭을 하고 링크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집어넣으면 짠,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수고를 더한다면 사이트 주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이트 주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저는 구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소를 줄이면 한 번에 뜨는 서비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띵동.